2022년 1월 만 33세에 불과한 가레스 베일이 공식적으로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베일은 89년생으로서 05-06 시즌 겨우 만 16세의 나이로 프로에 데뷔했습니다. 친정팀은 당시 잉글랜드 2부 리그에 속해 있던 사우스햄튼. 2경기 출장으로 마무리된 데뷔 시즌을 지나 2년차였던 06-07 시즌에는 총 5골 9어시스트라는 스탯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모든 경기에서 베일은 포지션 변경 전이었기 때문에 왼쪽 풀백으로 활약했던 것이죠. 사우스햄튼에서 기대가 아주 큰 촉망받는 유망주였으나 팀이 승격 플레이오프에서 탈락하면서 베일은 결국 이적을 선택하게 됩니다. 베일을 선택한 팀은 당시 왼쪽 풀백 포지션에 이영표 선수가 소속되어 있던 토트넘이었는데요. 07-08 시즌 초반부터 베일은 꾸준하게 출전 기회를 부여받고 좋은 활약을 보여주다가 커리어 첫 시즌 아웃을 당하게 됐습니다. 08-09 시즌부터는 아수, 에쿠토와의 주전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었으나 09-10 시즌 막판 경쟁자의 부상을 틈타 맹활약하며 팀의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큰 역할을 해냈죠. 덕분에 재계약까지 성공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베일이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토트넘 입단 후 베일의 선발 출장한 리그 경기에서 토트넘이 무려 21경기 동안 승리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는 세 번째 시즌이던 09-10 시즌 1월이 돼서야 22경기 만에 토트넘이 승리하며 끊어낼 수 있었습니다. 10-11 시즌은 드디어 베일의 잠재력이 본격적으로 폭발했던 시즌이었습니다. 지난 시즌 후반기부터 레드넥 감독의 권유로 폭발적인 공격력에 비해 부족한 수비력을 극복하고자 포지션을 윙어로 변경. 이후 풀타임 윙어로 활약하게 된 첫 시즌에서 베일은 인생 경기를 탄생시켰습니다.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인터밀란과의 경기에서 그야말로 상대 풀백이자 세계 최고의 풀백 중 한 명이었던 마이콘을 완벽하게 압살해버리며 해트트릭을 기록한 것이죠. 포지션 변경이 신의 한 수가 되며 총 11골 8도움을 기록. 첫 두 자릿수 골을 성공시킨 베일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기량이 폭발하면서 토트넘의 에이스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이후 11-12 시즌에는 13골 18도움을, 그리고 토트넘에서의 마지막 시즌이었던 12-13 시즌에는 무려 26골 15도움을 기록하며 비로소 유럽 최정상급 윙어에 등극했죠. 이렇게 월클에 가까워지고 있던 베일의 다음 행선지는 유럽 최고의 팀 레알 마드리드였습니다. 이적 당시에는 비공개였지만 추후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적료는 1억 유로에 달했는데 시대를 감안하면 당시 세계 최고의 대우를 해준 것과 다름없었죠. 13-14 시즌부터 레알에서 호날두, 벤제마와 함께 팀의 공격을 담당하게 된 베일은 본격적으로 트로피를 쓸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즌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한 코파델레이 결승전에서 후반 86분이라는 경기 막판에 역대급 치달로 인해 성공시킨 결승골은 레전드로 남아있죠. 또한 챔피언스리그에서도 결승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전에서도 득점하며 베일의 데뷔 시즌 레알은 더블의 성공. 이후 베일은 레알에서 16-17, 19-20, 21-22 시즌 리그 우승을, 그리고 챔피언스리그에서 13-14 시즌에 이어 15-16, 16-17, 17-18 3연패를 포함해 21-22 시즌까지 무려 5번이나 비기어를 들어올렸습니다. 레알에서 활약한 7시즌 동안 총 258경기에서 106골 67도움을 기록했는데요. 스탯상으로도 호날두와 벤제마 정도를 제외하고는 레알에서 베일 이상의 수치를 보여주는 이는 없으며 객관적으로도 세계 최정상급 윙어가 확실했습니다. 18-19 시즌부터는 잦은 부상과 가장 큰 무기였던 스피드 저하 등으로 조금씩 출장 횟수도 적어지고 공격 포인트도 하락하여 임대를 떠나기도 했지만 그 전까지는 꾸준히 수십 개 이상을 기록해주었죠. 또한 17-18 시즌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리버풀과의 게임에서 보여준 커리어 최고의 골인 바이시클 킥처럼 빅게임이나 클러치 상황에서 더욱 인상 깊은 활약을 수없이 보여주면서 자신의 가치를 상승시켰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부상이었습니다. 16-17 시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레알을 떠나기 전까지 무려 30회 이상의 부상 횟수와 500일 이상의 결장을 했던 것이죠. 주급 약 9억을 수령하는 고액 연봉자의 이런 부상에 레알 구단과 팬들은 수년간 속이 썩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다 오래전부터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방출을 결정하고 나서도
그 어떤 팀도 베일의 주급을 감당하지 못해 결국 이적시키지도 못했죠. 뿐만 아니라 이런 부상 경력들과 함께 점점 팀에 대한 애정이 결여된 모습들, 축구 이외의 사생활 등이 문제가 되며 프로의식이 부족해진 느낌마저 주었습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런 상황에서도 결국 베일은 20-21 시즌 토트넘으로 한 시즌간 임대를 떠난 것 말고는 계약 기간을 모두 채우며 레알에서의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클럽에서의 성공뿐만 아니라 국대로서도 커리어 내내 맹활약했습니다. 만 17세의 나이로 처음 데뷔한 뒤 은퇴하기 직전 2022 카타르 월드컵까지 꾸준히 발탁됐는데요. 잦은 부상에도 불구하고 혹은 폼이 좋지 못한 시기에도 국대만 가면 귀신같이 부활! 베일과 함께한 웨일즈의 하이라이트는 유로 2016! 유로가 창설된 이후 단 한 번도 본선에 진출하지 못했던 웨일즈는 전성기의 베일과 함께 무려 58년 만에 그 한을 풀 수 있었죠. 그렇게 참가한 유로 2016에서 베일의 웨일즈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베일은 조별 예선 3경기에서 모두 골을 기록! 팀은 2승 1패로 토너먼트에 진출! 16강전에서 북아일랜드를 그리고 8강전에서는 떠오르던 강팀 벨기에마저 잡아내며 무려 4강까지 진출해냈죠. 4강에서 포르투갈을 만나 팀 동료 호날두와의 맞대결로 큰 화제를 모았으나 아쉽게 패하며 대회를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웨일즈가 사상 첫 유로 본선에서 4강까지 진출한 것은 베일의 존재 덕분이라는 것이 명확해졌죠. 이후 유로 2020에서 두 번째 본선 진출과 함께 16강이라는 성적을 거두며 계속된 선전에도 불구하고 베일과 웨일즈는 2010, 2014, 2018까지 월드컵 예선을 뚫는 데 번번이 실패하고 있었는데요. 베일의 나이를 봤을 때 마지막 기회였던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그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예선 플레이오프 결승까지 치른 끝에 기적적으로 본선에 합류하며 웨일즈의 64년 만에 월드컵 본선행이라는 기적을 선사했죠. 이로써 처음으로 월드컵 무대까지 밟아볼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정작 본선 무대에서는 베일의 떨어진 기량과 팀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단 1승도 기록하지 못하고 퇴장! 전성기 때 단 한 번이라도 월드컵에 나왔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웨일즈 유니폼을 입고 총 111경기에서 40골, 22도움이라는 기록과 함께 베일은 웨일즈 역사상 최고의 선수였고 국가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나 월드컵 이후 국가대표 은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던 베일은 현역 자체를 은퇴하게 되면서 그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었죠. 그리고 은퇴와 함께 볼 수 있었던 그의 메시지에서 그동안 국가대표팀에 대한 베일의 소중함과 진지함, 자부심이 어느 정도였는지 다시 한번 엿볼 수 있었습니다. 대표팀에서 은퇴하기로 한 결정이 커리어에서 가장 힘든 결정이었다. 대표팀에서 함께한 여정은 나의 삶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바꿔놓았다. 웨일스 대표팀의 주장으로 뛰게 된 것은 다른 어떤 경험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내게 주었다. 레알과의 계약 기간이 끝난 후 미국으로 무대를 옮겨 LAFC에서 22년 6월부터 커리어를 이어가던 베일은 모두의 예상을 벗어나 갑작스럽게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무대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치며 최고의 선수였지만 잦은 부상과 급격한 기량 저하로 인해 화려한 커리어를 끝까지 이어나가지는 못했던 베일. 은퇴를 결정하기까지 아마 수많은 고민이 있었을 텐데요. 아직 젊은 나이인 만큼 그의 인생 다음 스텝도 응원해보면서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어퍼 사커! 스코어 888! 제작에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팔은 건전한 스포츠 승부 예측 게임 문화를 선도합니다.